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행복한 방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어떤 것으로 마지막 종강의 문자를 또 종강의 메시지를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평상시 생각했던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러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좀 도전도 받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뵙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어, 함께 좋은 그런 교육의 장에서 만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또 늘 궁금한 이야기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오늘 저와 함께 공유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김성철의 생각을 좀 더 공유하시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영상이 조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영상 보시고 또 마치고 또 함께 토론하는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품격 있는 나눔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품격 있는 나눔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 강의를 듣고 또 2 강의는 쭉 안녕하세요. 함께 저는 하겠습니다.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와 또 품격이라는 단어, 그러한 가운데서 나름대로 품격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나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품격의 의미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눔의 기쁨이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져 갈 것인지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각자 열심히 살고 계시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현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지만 변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고민이 있죠. 어제도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또 내일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러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전체로 바뀌어 버렸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전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은 날들이 매일 연속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언제쯤 마치고 정말 밝고 그리고 푸른 그러한 자연 속에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뛰노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변하겠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 속에는 영어로는 변화는 change라는 단어죠. change라는 단어 속에 조금만 생각해서 G라고 하는 단어를 C로 바꾸니까 chance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찬스라고 하는 것 또는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변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화가 이제 새로운 기회로,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정말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마치 깊은 굴 속에 갇혀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고 우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 굴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깊은 곳에는 끝이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는 곧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오늘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질문할 단어가 있습니다. Why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Why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Why, 왜 나는 존재할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나는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가치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의 가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Why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는 분배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너무나 많이 가졌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울 만큼 정말 충족하게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지지 못한 자는 너무나 가지지 못해서 슬프고 가슴 아프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100% 만족한다. 어떤 분들은 50% 만족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정말 이 분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배가 제대로 잘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졌다면 더 좋은 사회요, 더 좋은 국가요, 더 좋은 민족이 됐을 텐데, 이 분배가 조금 미흡하고 또 부정하게 바르지 못하게 만들어진 이 분배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열의 7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 분배는 불평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말 속에 10명 중에 7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이 아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일까요? 근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깊이 몰입되어 있고 그 환경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운명의 기계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치도 움직일 수도 행동할 수도 또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기계와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화를 해보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기계의 음성을 수없이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코너를 들어가든지 어떤 방송을 보든지 기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사람의 소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좀 삭막하고 슬픈 현실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많이 하는 AI,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물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IoT와 AI와 이러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계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속에 신뢰 아닌 신뢰 속에 우리 살아가고 사람보다도 기계를 먼저 신뢰하고 사람보다도 기계가 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두려움과 그러한 어떠한 암흑과 같은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지만 저는 이 로봇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이제 이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놓을 수 없는 이 현실, 버릴 수 없는 현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Y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 중년의 사람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고민을 저도 종종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종종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닌 종종 그러한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나 자신을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집도 관리도 해야 되죠. 우리의 가족도 관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직장,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셀프 매니지먼트 하는 것, 셀프 서비스 하는 것, 셀프 웰페어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를 관리하는 이 부분이 우리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할 것은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자는 것이죠.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대 쭉 올라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만큼 관리하고 진단했는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 좀 내려놓고 멈추고 그리고 한번 나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왔고 계속 질주해 왔는데 이제 잠시 내려놓고 내가 왔던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참 많이 열심히도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을 함께 보듬어주면서 참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진단을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나아가서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매우 의미 있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결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집을 지어야겠다 하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설계도만 계속 만들었지 단 땅 하나 팔지 않고 기둥 하나 세우지 않고 집을 만드는 일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세웠던 계획들을 이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캠페인을 만들고 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Who am I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계속 한번 찾아보고 남들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를 모를 때 이메일을 치거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로그인을 할 때 이 아이디를 모르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아이디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관리해야 될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of referenc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교육학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of reference죠.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어떤 틀, 의식주의 틀을 얘기할 때 그 프레임이죠. 마치 우리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을 만들어 찍는 그 틀, 그것이 프레임이죠. 근데 리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우리 자신의 경험, 이것이 리퍼런스입니다. 리퍼런스라는 원래 뜻은 아시다시피 참고 문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뉴스, 신문, 드라마, 영화, 책, 그동안 배웠던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리퍼런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리퍼런스만 갖고 있지 프레임을 잘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잘 안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이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어서 그 붕어빵을 찍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어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리퍼런스만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생각만 갖고 있었고 많은 느낌만 갖고 있었지 아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프레임, 어떠한 틀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기술과 여러분의 지식을 그 속에 넣어서 잘 반죽을 해서 멋있게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기도 하고 잉어빵을 찍어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꿈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찍어냈는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고 좋아하지가 않고 사회에서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봐야 돼. 왜 싫어할까? 왜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줘야 될 텐데 나는 나누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좀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될 텐데 내가 만들어내는 이것을 왜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 프레임을 왜 싫어할까? 그 이유를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기에 저는 해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말,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휴대폰을 만들 때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말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서 스티브 잡이 오늘의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던 그 선물을 준 가장 큰 키워드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하얗게 생각했더라도 오늘은 좀 그린으로 또 내일은 뭔가 옐로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어제까지는 A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B를 생각해보고 내일은 C를 생각해보고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함께 사용했던 그러한 필립스라고 하는 면도기가 있죠. 이 면도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서는 어때요? 이것이 모든 남성들의 전유물로 판매가 됐었죠. 어느 날부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 면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구입을 안 하는 거죠. 그때 한 회사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장님, 이제 이 필립스라고 하는 면도기를 남자에게만 판매하지 마시고 여자에게만 판매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니 왜 무슨 여자에게 이 필립스를 판매하냐? 아니라고. 광고 카피를 바꿉시다. 이 면도기를 당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선물해 보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바꾸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광고 카피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think different, 생각을 바꾸고 여성에게 판매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남편에게 선물하고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3배, 4배가 올라가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오모리온이라는 사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본의 유명한 사과로, 그 합격의 사과로 유명했는데 이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만들어진 유래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엄청난 가을에 태풍이 오면서 그 아오모리온이라는 그 사과밭을 다 쑥대밭을 만들죠. 그래서 이 쑥대밭이 된 이 사과를 보면서 그 마을의 이장은 거닐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떨어진 사과들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생각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냅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아니라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를 했는데 500원, 1000원에 했던 사과를 2만원, 3만원에 판매했는데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이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사과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어떤 이슈를 받아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거기에 써 있는 그런 사과를 판매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절망이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정말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의식 조회의 틀을 가지고
만일에 나름모로 본다면, 세모로 만일에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지고 본다면 세모로 보입니다. 동그라미로 본다면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본다면 다이아몬드 유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안경을 보고 새로운 안경을 끼고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정말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와 아이디어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 또 나름대로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보다 더 새로운 의미를 갖고 바라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볼 영상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두 번째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속에서 보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종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이디어는 또 다른 것으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품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새롭게 렌즈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 품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클로즈업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품격 있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면 품격 있는 사람인데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행동을 하고 살아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속에 어떤 사람은 천박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정제된 깔끔한 뭔가 젠틀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그 전자와 후자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어떠한 품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가운데는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리를 지키자.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나가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A와 B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가족끼리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요. 친구들끼리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아름답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조직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꾸 배제됩니다. 아, 저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같이 나눠서 먹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같이 손잡아주고 정말 그 사람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같이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기회 되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찍는 게 아니라 좀 클릭해서 보면은 거기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러기들이 나오죠. 기러기가 멋있게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몇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 V자를 향해서 쭉 날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 하면 하나가 하나의 기러기가 아파서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혼자 내려가게 놔두질 않고 반드시 두 마리의 기러기가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지치고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할 때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다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 기러기와 함께 세 마리가 다시 올라가서 그 기러기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기러기가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러한 새구나. 다시 한번 기러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에게 함께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에게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함께 좀 시간을 보내준다면 그는 여러분을 또 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품격은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뭐 주고받자라고 하는 뭐 그러한 용어로 give and take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은 기부의 삶입니다. 주는 것. 주고 나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함이 느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거기서 끝내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드리고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줬구나. 밥을 사준 다음에 또 다시 기다리면서 언젠간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밥을 사야겠다.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주는 것으로 끝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물질을 좀 제공했습니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줄 수 있다는 것,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물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곧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곧 돈이 아닙니까? 시간을 얼마나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얼마나 행복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모릅니다.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고 행복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행동,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남들에게 폐가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너무 전화를 한다든지 또 지하철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웃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일, 우리 주변의 일들을 정말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치스럽지 않은 일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바로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젊게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액티브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린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저는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배움에는 어떠한 경계성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필요 없이 우리는 날마다 뭔가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꿈이 있어 보이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은 배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정말 결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죠? 어느 순간에 돈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집을 지었죠? 그 집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온 어떤 가시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데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정신 속에, 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모 대학 영문학과 교수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도와주고 있는, 또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저도 같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조그만 책을 하나 주는 겁니다. 책을 봤더니 시집을 쓰신 거예요. 그때가 벌써 3권, 4권째 쓰는 시집인데 지금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시집을 어디 시인 국문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했더니 그분은 은퇴할 때까지 저 하나의 한 편의 시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영문학만 전공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하면 치매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혼자서 독학을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편, 2편 써가지고 집에다가 벽에 붙여놓고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 시를 읽어보더니 아버지 너무 좋은 시네요. 제가 이거를 아버지 시집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집을 내드렸어요. 수백 권의 시집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교수님 이렇게 시를 잘 쓰는지 모르셨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하고 그는 자신감을 얻고 이제 시인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서 발표도 하고 등단도 하고 지금도 시를 쓰면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만났어요. 아버님 지금도 시를 쓰고 계신가요? 교수님 요즘 시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치매 걸리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시를 써서 주다 보니까 그분은 새로운 인생, 모든 사람이 그를 시인으로 추앙하게 되고 그 복지관에서도 시를 받아가지고 회고에도 실리기도 하고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 다 시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그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오늘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정.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다면 그 삶은 뭔가 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몰입을 하고 배움에 대해서 몰입하든 봉사에 대해서 몰입하든 나눔에 대해서 봉사하든 어떤든 뭔가 열정을 가질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진정한 부모의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내가 낳은 아이들만에 대한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서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선배 시민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관리하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움과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생각의 영역을 꼭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면 영어로 생각을 뭐라 그러죠? 사고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think인데 think에다가 항상 ing를 붙입니다. thinking, 이것이 사고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ing형으로 계속 가는 것만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 오늘의 생각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과거와 오늘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져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책 중에 나의 아이들, 나의 천사들 이런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한 자막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한 중간쯤에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통하는 문이고 준비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통하는 문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준비는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꿈을, 우리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치 비행기가 좀 날아가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다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 방향으로 꺾어져 나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사선을 꺾고 넘어가는 그 방향. 이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 속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A라는 곳으로 가더라도 여러분의 사고 속에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마음속에 결단이 되면 그것을 사선으로 다른 곳을 한번 행해보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일, 남들이 안 가려고 했던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한번 사고의 전환으로 해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멋있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바꿔가는 것.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알고 있는 지인 교수님이 영문학만 전공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를 쓰면서 그분은 제2의 삶으로 아주 멋있게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일들 중에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 내가 여유가 없어 못했던 일, 내가 나만을 생각해서 못했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나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가족들 플러스 친족들을,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부해 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것,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어떠한 유관순과 이순신과 안중근 그러한 의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삶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서 제2의 유관순이 될 수 있고 제2의 이순신이 될 수 있고 제3의 이순신과 더 나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의 패러다임은 매우 멋있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말 손을 가만히 내고 있으면요, 그 속에 무언가가 내려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그 열쇠를 갖고 여러분이 이 키를 갖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열쇠만 들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운전면허증 땄으면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운전 위험해서 안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왜 따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 차를 타면 왠지 안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라는 웃지 못할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사회복지 자격증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왜 사회복지 안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절대 사회복지를 또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분도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절대 요양보호사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으면 가서 좀 일주일에 2번이든 1번이든 봉사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도 하실 겸 한번 해보시죠?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왜 자격증 따셨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발을 떼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눔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기쁨이 왜 올까요? 아마 그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모르실 겁니다. 나눈다는 것,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정말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밥을 준비했던 아빠든 엄마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애쓴 그것이 가족들이 먹고 기쁘니까 나는 내가 먹지 않아도 더 기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더 행복한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극치의 행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 그만큼 아름답고 나누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나누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자원봉사 재미없다 하고 자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자살하면 저 사람들 누가 돌볼까 하고 더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과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눔과 함께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성장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인물이 되고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가 커서 낙엽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나무도 의자로 내어주는 그러한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동안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어요. 긴 살아온 것을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한번 들여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영원토록, 오히려 영원토록 하나의 의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쉼을 가질 때 그는 그 쉼 속에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하게 행동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눔과 섬김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how라는 단어와 what이라는 단어와 why라는 단어.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 것을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많은 거 연구할 것이 있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열심히 스터디해보다 보면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꿈이 있고 그 속에 진정 사랑과 함께 내가 해야 될 가치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남겨 있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플러스 알파인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눔과 행복, 나눔과 섬김,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속에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 이러한 또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긴 방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또 출발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졸업을 앞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영역을 만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품격 있는 나눔의 이해, 품격 있는 나눔과 섬김의 이해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